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과일 수입량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오렌지와 바나나 같은 과일뿐만 아니라 용과나 파파야 같은 생소한 과일들도 이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농업계는 수입 과일들을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내 과일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서인데요. 국내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는 수입 과일의 실태를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의 과일 판매대입니다. 바나나부터 포도, 오렌지까지 다양한 수입 과일이 묶음이나 낱개로 잔뜩 쌓여 있습니다. 낯선 생김새는 물론 이름까지 생소한 과일들도 과일 매대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의 입맛이 바뀌면서 수입 과일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덩달아 판매도 탄력을 받은 겁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골드키를 좀 자주 먹는 편이고요. 망고도 좀 먹고 애들이 좋아해서 좀 사다 놓는 편이에요. 실제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일 수입량은 2010년 1억 8,532만 달러에서 2018년 13억 7,918만 달러로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입 품목 역시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2000년에는 9개에 불과하던 수입 과일 품목 수는 2018년 기준으로 18개 품목에 달합니다. 이 같은 수입 과일의 범람 속에서 국내 과일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수입 과일이 국내 과일 생산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6대 과일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47.7kg에서 2018년 34.9k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수입 과일 소비량은 2000년 6.8kg에서 2018년 15.1kg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국산 과일에서 수입 과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농경연은 국산 과일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통상 전략과 차별화된 홍보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며 소비자들이 선호할 고품질 우량 품종 개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과일 산업을 좀 더 이렇게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더 이렇게 찾아야 되지 않은가. 일선의 그 어떤 생산 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가격과 맛을 앞세운 수입 과일이 어느새 우리 식탁을 빠르게 채워가는 가운데 국내 과수 산업 활로 모색을 위한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협이 올해 잡곡 계약 재배에 팔을 걷어붙입니다. 잡곡은 가격 등락폭이 커서 전국 단위 계약 재배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농협 경제지주가 직접 나서는 만큼 농가 판로 확보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농협이 올해부터 잡곡 계약 재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잡곡은 영양학적 효능이 뛰어나 소비자의 수요는 많지만 대량 생산 농가가 적고 수확기 가격 등락폭이 큰 탓에 전국 단위의 계약 재배가 쉽지 않은 품목이었습니다. 잡곡 주산지 농협에서는 농가와 별도로 계약 재배를 하기도 했지만 경제지주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계약 재배를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소비지에선 수입 잡곡이 저렴한 값을 내세워 국산 잡곡의 자리를 위협했고 수입이 국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돼 판매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산지에선 민간 유통업자들이 농가와 직접 거래하다 보니 농가가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맺거나 업자가 특정 품목을 독점해 소비지 가격을 좌우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에 농협은 사전 계약 재배를 통해 수확기 가격을 안정화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까지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계약 재배 대상 품목은 율무, 수수, 기장, 조 등 4품목입니다. 율무는 경기 연천과 강원 화천, 수수는 강원 영월 정선과 경기 연천, 기장은 제주, 조는 전남 장흥과 영광 등 모두 11개 지역 농협을 통해 올해 2,001톤의 잡곡을 계약 재배할 계획입니다. 계약 재배로 산지 조직이 육성되면 생산자는 판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수요자는 원산지의 신뢰도가 높아져 국산 잡곡 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곡물 이동 제한 등 식량 자금률이 이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데 금년도 계약 재배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국내 작곡 생산 기반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성과를 분석을 통해서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전국의 잡곡주산지 농협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재배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농협은 올해 계약 재배 사업이 정착되면 앞으로 잡곡의 용도별 가공 적성까지 고려해 품종별 약정 수매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농협의 이 같은 노력으로 국산 잡곡 시장이 규모화 안정화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유럽을 비롯해 중국과 대만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급증하면서 올겨울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으로 방역 대책을 추진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AI 발생 건수는 전체 234건이었지만 올해는 1월에서 4월에만 지난해보다 많은 431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4월까지 유럽에서 발생한 AI 건수는 3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배 증가했고 중국, 대만 등 주변국에서도 AI가 115건 발생해 3배 늘면서 동절기 이후 AI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AI가 확산되면서 철새 등을 통해 국내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으로 AI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국 가금농가의 방역시설과 소독 설비를 일제 점검하고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 10월까지 취약 요소를 보완합니다. 점검은 단계적으로 진행해 1단계로 7월 말까지 모든 농가를 점검하고 2단계로 9월 말까지 1단계 때 방역이 미흡했던 농가를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역 미흡 농가는 10월 전까지 취약 요소를 보완해야 하고 농가 점검 결과는 계열화 사업자 방역 평가에 반영해 정책자금 차등 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철새 축산 차량 농가로 이어지는 AI 전파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겨울철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철새 도래지의 축산 차량의 출입을 금지할 예정이고 출입 통제 구간 확대와 조기 시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해외 조류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 시설을 점검을 해가지고 취약 요소를 조기에 좀 보완하고자 하고 있고요. 철새 도래지를 위험도 분석을 해가지고 겨울철에 축산 차량이 통제 구간들 이제 못 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9월부터 조기에 시행할 생각이고요. 이 밖에도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통한 AI 방역 교육 홍보를 시행하고 AI 가상 방역 훈련에 살처분 처리 업체를 포함하는 등 축산 관계자의 방역 의식과 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소에 농가에서 방역 시설을 꾸준히 보완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공항과 가까운 농가에서는 그동안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지금까지 마땅한 대책이 없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항 소음 피해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 정부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마련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가 큰 굉음을 내며 지나갑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비행기 소음으로 공항 인근 주택가와 농가에선 수년 전부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공항 인근 지역을 공항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대책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음 대책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공항공사 측에 자신의 토지를 사들일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매수 청구를 받은 공항공사는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매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현행 농지법에 있습니다.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는 자 외에는 농지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공사는 소음 피해가 발생한 농지를 매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피해 농민들이 공항 소음에 노출된 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런 탓에 농지와 일반 토지 사이에 소음 피해 보상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최근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농민들의 공항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5월 발의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매수 대상 토지가 농지일 경우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법령상은 매수 청구권을 부여가 돼 있는데 정당하게 지금 행사를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정이 된 거죠. 현재 소음 대책 지역의 매수 대상 농지는 총 122만 3,5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지역별 매수 대상 농지 현황을 보면 제주공항 주변이 61만 2,900제곱미터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김해공항과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토지 매수 청구권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이 마련되면서 농민들이 공항소음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노지 봄배추와 노지 봄무의 출하 시기를 맞아 농가들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올해 노지 봄배추는 작황부진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노지 봄무의 경우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월동무 저장량이 많아 가격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소환 기자입니다. 노지 봄배추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지 봄무 가격은 시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실측 조사 결과 올해 노지 봄배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9% 늘어난 2,460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 재배 면적은 전국의 29%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산 가을 겨울 배추가 가격 강세를 보이면서 올해 봄 배추에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배 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황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저온 피해와 석회 결핍 등 일부 지역에서 생육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노지 봄배추 가격은 평년 가격인 5,830원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출하량이 늘면서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 저장 배추 양이 적고요. 노지 봄 배추 작황이 예년보다는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평년보다는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문가들은 6월 가격이 평년보다 높은 가격대로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노지 봄무의 경우 올해 재배 면적이 평년 대비 19% 감소한 749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저장량이 많은 월동무가 출하되고 시설 봄무 출하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봄무 출하가 시작이 되고요. 월동무 저장 출하량이 많아서 평년보다 가격은 낮은 상황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지 봄무 가격은 평년 가격인 13,040원보다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상황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지 봄무 출하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동무 저장 출하량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급식 관련 수요 증가와 외식업계 발주량 증대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과 연합뉴스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0 귀농귀촌 청년 창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됐으며 22일 개막식에는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청년 농업인 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4일간 진행된 특강과 토크 콘서트 등 모든 행사는 귀농귀촌 청년 창업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료 가입비의 30%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입 대상 가축은 16종으로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 사슴 등 기타 가축 5종이며 이외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시설물도 가입 대상입니다. 보상 비율은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축종별로 상이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NH농협 손해보험 등 인근 일반 상해보험사 5곳 또는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를 통해 가입하면 됩니다. 전북 익산 성당농협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근 성당면 벼농가 50여 곳과 한아름 찰볕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당농협은 앞서 계약 재배한 찰벼 농가를 대상으로 장목반을 구성해
맞춤형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는 고품질 찰벼 생산을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는 등 제값받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허정천 성당농협조합장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판로처 개발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소득 장목 개발을 위해 찰옥수수 컬러 패키지 상품화 시범 사업에 8,500만 원을 투입해 5헥타르 규모의 컬러 찰옥수수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컬러 찰옥수수는 미백 2호 등 국내 기능성 색소 찰옥수수 내품종으로 도 농기원은 컬러 찰옥수수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해 컬러 찰옥수수를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배 기술을 보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일상의 다양한 테마로 꾸미는 문화산책 코너입니다. 오늘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전시와 행사를 만나봅니다. 첫 순서는 한지문화산업센터에서 열린 한지 전시를 남수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역마다 음식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한지에도 종류가 많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인테리어용부터 문화재 복원용까지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지의 세계를 지금 소개합니다.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종이 한지. 하지만 점차 잊혀져가는 한지를 다시 널리 알리고자 한지문화산업센터에서 전시 우리 종이 한지로부터를 열었습니다. 이 공간은 전통 한지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전통 방식으로 제조 생산하고 있는 한지 공방 19개 공방에서 참여한 한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한지를 가치와 의미를 다시 재발견하고자 동그란 서체로 쓰여있는 한지라는 글자에서 왠지 모를 정갈함도 느껴지는데요. 용지의 용도별로 분류되어 있는 한지들. 사라져가는 한지에 대한 문화를 살리고 계승하기 위해 이 전시관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각각의 공간에서 한지를 용도별, 지종별로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층은 한지 전시 공간으로 한글화 명칭을 사용을 하였고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한지로 활용한 한지 상품들을 단순한 종이를 넘어 추억을 남겨주기도 하는 한지. 한옥마을이 모인 서울 북촌에서 전통 한지가 처음으로 소개된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한지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길 기대해봅니다. 예로부터 증평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였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우리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은 일단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박물관인데요. 바로 이 자리가 증평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전통 마을입니다. 이곳에 전통과 우리 현대를 잘 조화시켜서 이루어지고 있는 박물관이죠. 예. 박물관에는 실제 증평의 산과 들을 재현하고 사계절 농사를 짓는 과정을 나타낸 모형들부터 당시 장날에서 살 수 있었던 물건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박물관 곳곳이 아름다운 한옥으로 채워져 고즈넉한 옛 모습을 한 몸에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로 떠나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그대로 담아놓은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전통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명 한국민속촌의 꽃이라고 불리는 웰컴 투 조선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웰컴 투 조선에서는 평민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신분 역전 경기부터 흥겨운 사또의 생일잔치까지 마치 조선시대에 있는 듯한 생생함과 축제의 흥겨움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책 시간이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